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수업은 아니고요. 오리엔테이션으로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보면 우리가 정해진 건 아닌데 주로 3, 4월 달에 국가직, 6월 달에 지방직, 7월 달에 공무원 뭐 이 정도로 크게 시험을 보죠. 그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구급 위주로 많이 볼 텐데 고급 공무원 시험이 바뀝니다. 내년부터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국어 과목과 영어 과목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지 간략히 설명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2023년 시험이 안 끝났죠. 여기 있는 수강생들의 절반 이상은 올해 합격하기 목표 사람도 있고 또 소수는 내년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험과 내년 시험을 둘 다 설명을 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지금 공부할 때 교재를 보면 오름국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름국어 1이 있고요. 오름국어 2가 있습니다. 보면 오름국어 1편은 현대문법, 그 다음에 한자입니다. 그리고 어휘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오름국어 2편에는 지문독해, 그 다음 문학 이렇게 있습니다. 고전 문학 포함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시험의 비중을 따지자면 수능과 달리 공무원 시험은 어디서 몇 프로 된다 정해진 건 아닙니다. 정해진 건 아닌데 행정직 공무원 시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문제다. 20문항 중에서 문법 한 서너 문제, 한자 한두 문제, 어휘 한두 문제, 그래서 한 6, 7문제 정도? 정해진 건 아닙니다. 6, 7문제 정도. 그 다음에 독해 문학에서 나머지를 냅니다. 그러면 압도적으로 비중을 많이 찾은 게 이권 파트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글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죠? 지금까지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독해 문제는요. 다음 글을 읽고 일치하지 않은 내용을 고르시오. 두 번째, 주제가 먼저 고르시오. 이 사람의 주장이 먼저 고르시오. 그래요? 그 다음에 문단을 막 섞거나 문단 순서에 맞게 재별하시오. 그 다음에 설명 방법이 어떻게 쓰였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문학에서는 시 한 편 내고 수사법을 물어보거나 뭘 나타내려고 했는지 내용을 물어보거나 소설을 주고 표현법을 물어보거나 주제를 물어보거나 갈등관계를 물어보거나 시점을 물어보고 등등등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근데 어떤 시가 나올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국어 수업할 때는 이 독해가 어떤 문제로 나오고 그 문항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거를 가르쳐 주는 수업입니다. 그 스킬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하구나 알면 되는 거고요. 문학 작품 할 때도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시간상. 그래서 한두 작품 보면서 이렇게 시험에 나오고 해석할 때 이렇게 하고 어떻게 대보면 된다. 시작품 해석법, 소설 어떻게 읽고 해석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은 기본 지식이 있었거나 외우면 되는 거고요. 얘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법이. 그래서 총 8주 수업을 할 텐데 8주 수업 중에서 이 부분이 한 5주 정도 되지 않겠나. 5주 정도 하고 나머지 한 3주 분량해서 나머지를 끝낼 예정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할 생각인데 이게 이제 올해 시험 보는 6월 달까지. 알겠죠? 근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바뀌느냐 이제 그걸 이제 설명해 줄게요. 내년 어떻게 바뀌는지. 유인물 한번 보세요. 나와준 유인물을. 제목을 보면 출제 기조 전환
출제 기조가 전환됩니다. 부제목이 뭐야? 인사혁신처 공지를 기준으로. 인사혁신처에서 출제를 바꾸겠다라고 공문이 내려오고 홍보도 하고 유튜브로도 알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읽을 시간은 따로 없고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몇 년부터냐면 2025년 시험부터. 2025년 시험 어떤 시험이냐? 거기 보면 첫 번째 문단 두꺼운 것이 보면 국가직 시험, 지방직 시험, 지역인재 시험입니다. 이 세 종류 시험입니다. 그러면 군무원이 빠져 있죠. 군무원 시험은 원래대로 계속 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군무원 문제는 25문제인데 25문제에서 변화된 출제 기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알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럼 군무원을 대비한 사람은 기존에 쭉 대비하시되 조금 더 바뀐 것들로 봐도 되겠다. 그럼 이제 우리가 내년부터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2025년 시험, 국가직 지방직 시험, 지역인재 시험에서 보는데 바뀌는데 두 번째 문단 보세요. 어떻게 바뀌는가라는 겁니다. 일단은 왜 바뀐가를 설명해 줄게요. 인사가 왜 바꾸냐? 기존 시험이 암기형이었대요. 기존 시험이 암기 위주였대요. 그럼 요거를 뭐로 바뀐다고? 이해하고 독해 위주로 바뀌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기 위주 시험을 지양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볼까요? 그러면서 인사시험에서 문제를 공개했어요. 기존의 시험은 어쨌다? 한 장 넘겨볼까요? 기존 시험이 그 첫 번째 문제 봐봐. 기존 암기형 문제 제시돼 있죠. 자, 지방직 문제하고 국가직 문제 이 두 문제가 내가 뽑은 게 아니고 인사혁신처에서 뽑아놓은 겁니다. 기존은 이렇게 물어봤어. 1번 비통사적 합성어로만 묶인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비통사적 합성어가 무엇인지 알지 않으면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돼요? 근데 암기라기보다는 암기 지식 위주 아닌가? 그죠? 암기 지식 위주죠. 비통사적 합성어가 뭔지 모르면 못 풀게 돼 있잖아. 그죠? 그 다음 2번도 외래어폐가 옳지 않은 거 그러죠? 플래시, 쉬림, 불기 나왔습니다. 이거는 역시 암기가 절반 이상이고 지식도 조금 들어가죠. 이렇게 예를 든 겁니다. 이런 식으로는 출제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출제하냐? 1번에 비통사적 합성어를 묶인 이것을 어떻게 물어보냐? 밑에 출제 기조 전환 문제 예시 보세요. 2번 보세요. 이 번호 2번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겠다라 해가지고 수업 문제를 공개했습니다. 그 번호입니다.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거든 간단히 읽어볼게요. 밤, 하늘 이 명사는 밤과 하늘이 결합하여 한 단어를 이루고 있는데 이처럼 어의 의미를 띤 요소끼리 결합한 단어를 뭐라고 한다? 합성어라고 한다. 라고 해놓고 뒤에 엄청난 설명이 되어 있죠. 뒤에 읽다 보면 통사적 합성어가 뭐고 비통사적 합성어가 뭐고 또는 대등 합성어가 뭐고 종수 합성어가 뭐지 막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 합성명사의 예를 보자. 강산방이 되어 있어. 자,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기존 시험은 비통사적 합성어를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지문해 준다는 거죠. 합성어가 뭔지, 통사적 합성어가 뭔지, 비통사적 합성어가 뭔지, 대등 합성어가 뭔지, 종수 합성어가 뭔지 설명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해돼? 아, 그걸 읽고 1, 2, 3, 4를 푸는 거죠. 1번 볼까요? 선지 1번. 아버지, 형을 이르는 큰아버지는 종성합성어다. 종성합성어 아니면 대등합성어가 되겠죠. 4번 볼까요? 4번. 동사 먹다와 어간인, 먹다의 어간인 먹과 명사 거리가 결합한 먹거리는 비통사적 합성어다. 이 말은 비통사가 아니면 통사적 합성어가 되겠죠. 이렇게 제시문을 읽고 풀게끔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 보세요. 기존에는 지식이 있어야 암기가 있어야 푸는 건데 지금 어쩐다? 제시문 글을 독해 해가지고 새로운 이해 지식을 만들어서 풀어라.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뭐가 그래요? 수능이 그렇죠. 그래서 수능 문제처럼 하겠다라는 겁니다. 단 수능의 지문은 길어. 근데 공무원 지문은 짧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글을 읽고 몇 분에 풀라? 1분에 풀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해하고 독해를 하는 건 맞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뭐야? 독해가 가장 중요하게 됐습니다. 근데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읽어도 풀 수 없을 뿐더러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은 한 과목에 20문제 행정직 기준입니다. 그러면 5과목을 풀어. 100분이죠. 100분이 100문제예요. 그럼 한 문제를 푸는데 1분 이내가 들어야 돼요. 마킹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없이는 이대로 풀면 시간 안에 다 푼다고 푼다? 못 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암기 지식을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 시험법에 나와 있는 자 문법이다라고 한다면 합성어의 종류, 통사가 뭐고 비통사가 뭐고 대등이 뭐고 종속이 뭐고 융합이 뭔지 이런 것들 다 알고 가야 돼, 모르고 가야 돼? 알고 있어야 그 글을 읽고 제 시간에 푼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달달달 안 외워도 아 맞아 배웠어 하고 빨리 읽으라는 거죠. 배경지식이 하나도 없으면 1분 안에 못 푼 거예요. 이해된가요? 아 문법은 이렇게 바뀌겠다 라는 뜻입니다. 아 문법은 이렇게 바뀌구나. 그 다음 한자 어휘는 어떻게 바뀌냐? 묶어서 어휘로 냅니다. 한자 폐가 맞냐 틀리냐 물어본 게 아니고 한자 어휘를 가지고 이 어휘가 이 문장 안에 제대로 쓰였어 안 쓰였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해된가? 그 전에는 그런 문제도 냈고 한자 폐가 맞는 거 그런 거 이렇게도 물어봤다고. 근데 이제는 그런 것은 암기 아니냐? 그래서 한자 폐가 맞냐 틀리냐 아니고 한자를 써줄 수도 있는데 그 한자가 문맥에서 맞게 써있는 어휘 차원에서 물어보겠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독해는 그대로 가는데요. 독해가 어떻게 바뀌냐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이에요. 가장 큰 핵심인데 독해에서 바뀌는 게 뭐냐 보세요. 첫 번째 페이지 다시 한번 보세요.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독해에서 바뀌는 게 어떻게 바뀌는가 있잖아. 그 두 번째 줄 보면 공기업에서 활용하는 직업 기초 능력 평가 NCS 있습니다. T의 탭스하고 토익은 영어죠. 그런데 영어 선생님이 따로 설명하시겠지만 국어에서는 직업 기초 능력 평가 이게 뭔 말이냐면 수능 그 다음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NCS 문제를 풀어봤다는 겁니다. 근데 공무원 시험 문제는 그 시험 문제하고 완전히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연관성이 없었다. 그래서 수능의 어휘, 수능의 독해, 수능의 문학 이런 식으로 수능 것이 좀 들어온과 동시에 NCS가 좀 들어오게. NCS는 별거 없습니다. 어휘입니다. 어휘입니다. 독해력을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많이 가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보세요. 이에 따라 향후 구급 공무원 시험의 국어 영어 과목은 타 시험과의 호환성이 높아지고 암기지보다는 보세요. 종합적 사고력과 실용적 능력. 자, 실용적 능력은 뭐냐? 공무원이 되면 공문을 볼까 안 볼까? 보겠죠. 그러면 공문도 내겠다라는 겁니다. 공문을 내가지고 다음은 공문의 일부분인데 이 공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 토의한 사람을 고르죠. A라는 사람이 문제 원인과 해결 방안이 나와 있는데 밑줄 친 기억은 해결 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로 옮겨주는 게 맞겠다. 그것이 맞는지. 두 번째 학생이 2번이라고 두 번째 학생이 이 부분은 띄어쓰기가 잘못됐으니까 띄어쓰는 게 맞겠다. 맞는지 틀린지. 세 번째 학생이 이거는 맞춤법이 잘못됐으니까 고치는 게 맞겠다. 네 번째 학생이 이 문장은 중의적 표현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바뀌겠다. 이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문 서식, 개요표 작성 이런 것도 배워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실용적인 평가죠. 그 다음 많이 바뀐 게 세 번째 문단인데요. 두꺼운 글씨 쏘는 게 있죠. 추론력, 논리 추론력, 비판력. 이게 핵심입니다. 자, 기존에 독해 문제는요, 어떻게 바뀌냐면, 윗글의 내용으로 옳은 걸 고르죠. 그러면 세 개는 나왔는데, 하나가 틀렸거나 안 나왔어. 그러면 그걸 답을 고르면 됩니다. 근데 추론이라는 것은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나와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응용해서 풀어라는 뜻이죠. 근데 이 문제는 원래 출제가 됐던 파트입니다.
원래 출제가 됐던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신유형은 아니고요. 비판력이 조금 바뀌었는데, 자, 비판력은 뭐냐? 뒤에 스톤헨지라는 지문이 있을 겁니다. 어디냐면 3쪽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자, 읽을 시간 없고요. 내가 읽어줄게요. 자, 영국에 가면 원형 석조물인 스톤헨지라는 돌이 있는 모양이야. 큰 돌인 것 같아요. 이거를 만든 사람에 대한 평가가 두 사람 의견이 나와요. 두 부류가 나와. 이 돌을 만들 때 사람들은 한 명은 와, 이 돌은 태양과 달을 관측하기 위한 기구래. 그러니까 당시에 그 돌을 만든 사람은 천문학 지식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소리고, 한 명은 아니다, 구라친 거다. 그때 그 만든 사람들은 야만인이다. 천문학은커녕 산수 능력도 없다. 글자도 모른다. 구라치지 마라 라고 하는 설입니다. 두 개의 설을 딱 준 거죠. 두 개의 설을 줘놓고 1, 2, 3, 4. 이해돼요? 봐봐. 1번 볼까요? 스톤헨지가 제사를 지내는 장소였다는 후대의 기록이 발견되면 어떤 사람의 주장은 강화된다. 비판. 그 사람 의견을 비판하고, 이게 뭔 말이냐면, 아까 야만인이었고 하나는 천문학 있었다 했잖아. 그러면 어떤 근거가 나오면, 만약에 그걸 읽다 보면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다고 한 사람이 있었다, 만약에. 그러면 이 근거가 발견되면, 자, 후대 기록이 발견되면, 제사를 지냈다는 장소가 발견된다 그러면 제사를 지냈을 거라는 그 설에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을 뭐라고 했어? 호킨스의 주장은 강화될 것이다. 그러면 맞다 뜻입니다. 이렇게 두 번 돌린 거죠, 비판요. 그럼 어떤 주장이 발견되면 그 사람이 틀린 거겠지. 그럼 그렇게 물어보는 이런 거 비판요. 알겠죠? 아, 이건 조금 추가된다. 근데 지금껏 볼 수 없는 게 요겁니다. 행정직 공무원 시험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이래요? 엄청난 변화 문제가 뭐냐면 논리 추론력입니다. 자, 이거는 몇 번 문제냐? 3쪽에 5번 문제입니다. 3번은 5번 문제입니다. 보시면 다음 진술이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이렇게 내겠다는 겁니다. 보기가 진술이 3개가 있죠. 오 주무관이 회의에 참석하면 박 주무관도 참석한다. 두 번째, 박 주무관이 회의에 참석하면 홍 주무관도 참석한다. 세 번째, 홍 주무관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공 주무관도 참석하지 않는다. 이 3개의 진술 모두 참이라면 1, 2, 3, 4 중에서 1번 공 주무관이 회의에 참석하면 박 주무관이 참석한다. 이게 반드시 참인지 아니면 틀릴 수 있는 건지 이를 묻는 겁니다. 이런 게 논리 추론력입니다. 이런 문제를 무려 3문제를 공개했습니다. 20문제 중에서. 비중이 아주 높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 풀기 위해서는 그 문장에 가은 3단원부터 들어갔고 3단원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연역법을 알아야 돼요. 연역법과 비교되는 귀납법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참이냐 거짓이냐 오류도 알아야 돼요. 이해돼요? 인상 쓰지 마. 왜 이렇게 인상 쓰고? 아니요. 인상 쓰고 있어가지고 미안하잖아. 그만하고 늘 씩하고 있으니까 인상 쓰지 마시고. 자, 그래서 힘든 일이지만 별로 힘든 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암기보다는 이해하는 게 낫지 않나? 이해만 제대로 해놓으면 계속 풀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파트가 새로운 대단원으로 들어갈 거다 라고 하면 이제 어른국어 책이 개정판이 새로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직 시험이 끝나면 새 책이 나오면 그 책에서 다른 거에서 이 부분이 대단원 한 단원으로 들어갈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그 수업을 추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20문제 중에서 3문제가 나온다 했는데 그 문항수가 정해졌을까 아니면 그런다는 걸까? 그런 식이라는 거지 반드시 3문제를 낸다는 것은 아니겠죠. 내가 볼 때는 적어도 1문제 이상은 분명히 됩니다. 알겠나요? 그렇구나. 이 파트가 새로 배우게 된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마지막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한번 이거 물어볼게요. 나는 수능 시험을 봤는데 가형, 나형 국어가
가형, 나형 있다 손 들어보세요. 주위 한번 돌아보세요. 이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가형, 나형 했다. 이분들은 공무원 시험 다시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은 아예 안 배운 겁니다. 알겠나요? 알겠죠? 방금 손 든 분들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대학교 4학년 이상급들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현재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나이는 뭐냐? 가형, 나형이 아니고요. 화작, 엄매입니다. 자, 나는 화작반이 했다 손 들어보세요. 화작 선택했다. 한 분. 엄매 선택했다 손 들어보세요. 이게 뭔지 모르면 대학 시험을 안 본 겁니다. 설마 둘 다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둘 다 아니었다 그러면 수능 언어 영역이었다는 건데 언어 영역이었다는 건데 근데 방금 손든 사람은 그래도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손 들어야 안 든 사람들은 수능 봤는데 나는 아무 인생이 좀 심하게 말하면 수능 포기. 수학 포기 수포자가 아니고 수능 포기죠. 분명히 지금은 선택을 해야 돼. 이해돼요? 다시 한번 손 들어봅니다. 언어와 매체를 엄매라 그러고 합법작문을 화작이라 그래요. 자, 화작 아니면 엄매를 선택하게 돼 있다고. 나는 화작이었다 손 들어보세요. 합법작문이었다. 한 분 엄매였다 손 들어보세요. 이 연별놈들. 그러면 가형, 나형 세대였다 손 들어보세요. 가형, 나형, 다 가형, 나형 세대였어요. 자, 대부분 가형, 나형 세대였다라고 하면 뭐다고? 싹 다시 배워야 된다고. 처음부터 다 배워. 이거부터 다 다시 배워야 돼. 이 중에 하나도 없어요. 다 다시 배워야 돼요. 근데 화작을 하셨다 했잖아요. 화작을 하신 부분은 여기에 화작이 많이 들어있어요. 들어있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요거 배웠고요. 이렇게만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화작을 하신 분은. 이해돼요? 근데 뭐 한지도 모르고. 내가 무슨 말이냐면 사쪽 보세요. 사쪽. 자, 예시문항 분석 결과가 있죠. 내가 실제로 인사혁신에서 바뀐다고 20문제 공개했잖아. 이걸로 20개 공개해가지고 문제 풀어봤네. 시켜봤다. 실제로 풀어봤어.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문단. 실제로 올인원 이른바 학생들에게 이 문제를 실제 시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치러보았다. 결과는 어땠을까? 그 학원, 우리 학원생 중에서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수강생이 20번 안에 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혁신에서는 20번 안에 풀 수 있다고 했는데 병합된 20문제를 풀겠더니 그 사람 중에서 한 명만 20번 안에 풀었고 한 명도 20번 안에 못 풀었어요. 이게 된가요? 읽고 풀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배경 지식이 없으면. 알겠죠? 그 다음 맨 마지막 줄만 읽어볼게요. 문법이긴 하지만 맨 마지막.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지 않고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대부분의 MZ세대한테 어떻게 당연한 거야. 시간도 부족하고 점수도 안 나오고. 뭔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MZ세대 대부분 화법 작문을 많이 선택하고 화작을 그러면 안 배웠으니까 다시 배워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 결론 한번 볼까요? 결론. 그러면 5쪽 봅시다. 변화된 시험에 어떻게 학습력을 세워야 되는가? 1번 볼까요? 시험이 변해도 학습의 기본 개념, 이론은 변하지 않는다. 당연한 말이죠. 이게 뭔 말이냐면 시험 범위가 바뀐 게 아니고 시험 범위는 똑같은데 출제 방식, 유형이 바뀐 거야. 그 유형에 대비한다는 거지. 결국 보세요. 내년 시험에 2025년 합격하기 위해 학생들은 기존에 해왔던 수업을 다시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 오히려 이론을 탄탄하게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독해가 빨리 되니까요. 그 질문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면 독해가 더뎌요. 정확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론 수업을 몇 번? 3번 정도는 들어야 돼요. 이론 수업을. 특히 이 파트는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야 되고요. 그래서 3번 정도 이론 수업을 들어야 지문을 읽었을 때 빨리 읽어지는 거죠. 안 그러면 시간을 못 푼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새로운 소재에 대비하는 순발력을 높여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건 지문 독해, 지문 독해. 지문 독해가 나왔을 때 아까 공문사나 얘들 기타 뭐가 나오는데 배경 지식이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새로운 소재에 대비하는
순발력을 높이는 독해법을 또다시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풀이 몰입 훈련.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많은 문제를 풀지 않으면 정확성과 가독성이 떨어질 거다. 그죠? 그래서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겠다. 알겠죠? 그럼 맨 마지막 결론 볼까요? 마지막 페이지 보세요. 결론 보시면 이제 결과는 분명히 됐다 그랬죠. 독해력은 가장 중요한 요소고 개념과 이론은 합격을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독해가 중요해진 건 맞아요. 독해가 중요해진 건 맞거든? 이해돼요? 독해는 기본이야, 기본. 독해가 안 되면 아무 쓸모 없죠. 근데 독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쩌라고? 개념과 이론을 제대로 해오지 않으면 독해도 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독해는 가장 중요하고 합격의 당락의 여부를 결정짓는 것보다 개념과 이론이겠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업할 때 1권과 2권 설명을 하고 알겠죠? 이 위주로 좀 1권 위주로 좀 많이 하지만 변화된 것도 같이 설명해 줄 테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개정된 책으로 나오면 이 파트를 좀 더 대단으로 한 번 더 해주면 그거 들으시면 되겠다. 알겠죠? 하고 믿고 따라주시면 내년도에 시험에 고득점 나오도록 내가 할 테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마치겠습니다.